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우 청년 나왔습니다. 청년 이어. 네. 어제는 청년 아이. 네.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 또 청년의 고민을 듣는 시간. 네. 그렇게. 나중에는 조금 이게 방송이 자리 잡히면은 이런 제스처도 조금 이렇게 하고 편집 뭐 기술이 아니 그래야지 또 시청자분들이 또 재밌게 보시니까는 별거 아닌데요. 이게 사실은 화면은 쪽팔리잖아요. 화면은 쪽팔리는데 또 시청자분들은 또 좋아하세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청년 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으시면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청년 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소장님, 건풍님. 저는 32살 청년입니다. 저의 고민은 제가 취업을 한 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모은 돈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사실입니다.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지라 수입도 적지 않은데도 학자금 3천만 원에 자동차 할부에 집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3년 넘게 매월 보태고 있어 모은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때 이혼하신 후로 거의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 혼자 누나와 저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도 일을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집에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어머니는 아직 일을 다니시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 누나에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나는 일을 그만둔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회사에서 잘려서 그만두게 되었고 그 충격 때문인지 자신감도 잃고 히키코모리처럼 외부와 단절한 채 그저 제가 어머니께 보내드리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 해, 두 해에는 잔소리도 해봤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가 주는, 아니 제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게 더 익숙해져서 더 이상 정상인으로 살려는 의지 없이 집에서 주는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권리인 듯이 생활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나이도 슬슬 먹어가면서 소개팅도 받아가며 연애도 해야 될 나이인데 소개팅마다 제 말문을 막히게 하는 건 누나나 아버지는 뭐하냐는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나는 같이 살고 있는데 뭐라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급기야 제 발로 정신과를 가서 정신상담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참, 그럼 누님이 거기 사연 보내신 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십니까? 뭐 한 서너 살 많겠죠. 두세 살. 그럼 이분이 몇 살이죠? 32. 32. 네. 그러면 누님이 이제 35쯤 안팎은 돼 있겠네, 그죠? 네. 저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고 우리보다 좀 앞에 우리가 겪어가는 일을 미리 겪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히키코모리가 전체적으로 한 100만 명.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히키코모리의 연령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한 39세까지를 네. 히키코모리라고, 그 이상의 히키코모리는 히키코모리라 안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39세까지가 한 69만 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에, 그러니까 한 30만 명 정도는 네. 40세 이상의 히키코모리예요. 그는 히키코모리를 졸업한, 이 완전히 뭡니까? 수준 높은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야. 네. 박사과정 히키코모리. 네. 그래서 일본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80세 된 부모가 50세 된 아들을 히키코모리로 이렇게 돌보다가 이제 부모가 병이 들어서 요양원으로 가게 되면 네. 혼자서 이제 밥도 해먹줄 귀찮아서 그냥 굶어 죽어가서 일본의 경찰이 개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 앰뷸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실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일본 사회에서 얼마 전에 50대 히키코모리 네. 보도가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러면 과연 히키코모리가 얼마나 될 거냐?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일본에서 지금 40대에서 60대 히키코모리가 3, 40만 명이 된다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에서 60대 히키코모리는 그야말로 사회적 폭탄이지요. 40대 미만의 히키코모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의 히키코모리는 거의 다 사회의 거의 병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접근을 못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갖고 쉽게 얘기하면 이 집안의 애물단지, 옛날로 치면 애물단지, 시집 안 가고 뭐 계속 집에 있고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집안에 혹시 집안에 애물단지 있으십니까? 옛날에 집집마다 다 있었지요. 아니 저도 있는데 저는 이 제 친척 형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로 치면 아저씨인데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몸무게가 150이에요. 몸무게가 150이고 뭐 나가질 않아. 히키코모리는 두 가지 종류지. 하나는 찌는 히키코모리와 네, 완전히 마른 히키코모리 두 네, 가지. 그렇죠.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조금 먼 친척인데 집안에 애물단지가 그렇게 한 명씩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 뭐 조현병이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런 숫자는 히키코모리의 5%에서 10%도 안 되고 대다수 히키코모리는 사회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네, 어떤 충격들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친구도 안 만나고 주변에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서 집에 이제 틀어박혀서 이제 캥거루족이 되어서 나중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상황까지 와버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히키코모리를 용어적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갖고 이 히키코모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제가 지금부터 한 17가지 얘기할 건데요. 빠르게. 네. 그 8개 이상 해당된다. 여러분들의 지인, 가족이 히키코모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몇 개가 해당되는지 이렇게 손으로 세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에 주고 가세요. 자막으로도 넣을게. 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1번. 2번.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3번. 눈을 잘 맞추지 않는다. 4번. 자기 방에 혼자 있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5번. 자신감이 없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6번.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7번. 몸이 항상 긴장되고 경직돼 있다. 8번.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꺼린다. 9번. 실수에 대해 공포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보인다. 10번. 자신의 것을 남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11번.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학교 가기를 거부한다. 12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13번.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14번. 걸핏하면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른다. 15번. 친구에게 집단 괴롭힘이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16번. 친구와 어울리기보다 혼자 인터넷 게임에 몰두한다. 17번. 자살 시도나 자해를 한 적이 있다. 이 중에서 8개가 해당되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족 또 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히키코모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에서 한 5개는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과거는 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였어요. 네. 히키코모리가 될래야 될 수가 없지. 네. 왜냐면 일단 내 혼자 방을 못 써.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집안에 무슨 친척들이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친구가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사촌들이 와서 자고 항상 집 방 숫자에 비해서 사람들이 예? 많았어. 네. 그러니까 내 혼자 방에 처박혀 있을래. 야, 인마 니 많아. 가자. 수박설이나 하러 가자. 이렇게 끌고 가러 간단 말이야. 그러고는 또 놀자. 네. 그때는 옛날에는 전부 사람들이 떼거지로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굉장히 작아서 정신병적인 히키코모리 외에는 별로 없었고 또 과거에는 다수가 네. 이렇게 고학력자나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고 다수가 다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낙오될 만한 그런 이런 요인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네. 전부 천진난만해서 반에서 꼴찌도 천진난만하고 고등학교를 안 가도 천진난만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1차원적인 세상이 끝이 나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친인척도 볼 기회도 없고 그야말로 내 방에 내가 안 나가면 날 끄집어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식들이 부모도 요즘 집마다 안 보세요. 전부 스마트폰 들고 방마다 다 앉아서 네. 하고 있지. 네. 하루 종일 있어도 이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제 모여서 고스톱도 안 쳐요. 핸드폰으로 치니까는. 부모도 히키코모리가 돼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리면서 네. 히키코모리의 특성들을 이제 대다수가 가지는데 네. 그나마 이제 학교나 이런 쪽에서 교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사회 관계를 가지고
히키코모리를 조금 면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매우 되기 쉬운 세상이 돼버렸고, 옛날에는 뭘 알고 싶으면 도서관을 찾아가서 서점을 가서 이 지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누워서 모든 지식을 얄팍하지만은 다 구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야 되거나 네. 거실에 나와서 TV를 봐야 되는데, 이제 누워서 영화를 스마트폰으로도 다 봐. 그럼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또 뭘 먹으러 가려면 주문만 하면 누워서 배달까지 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키코모리를 만드는 세상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히키코모리의 자질을 가지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히키코모리가 안 되려면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작업이 지속되지 않고는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은 히키코모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히키코모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도 스마트폰의 어떤 폐,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것도 이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정확히 알아보니까는. 그러네요. 네,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히키코모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소극적인 게,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정신과 진료 받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인식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진짜로 그나마 이게 참 정신과 진료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많이 된 편이지만은,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신과 다녀왔다 이러면은 굉장히 뭔가 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병원 이름을 바꿔야 돼, 정신과를. 네. 사회과로. 예? 이 소시알 네. 과로 이렇게 바꿔야 돼. 음. 그래서 사회적 무슨 접촉이라든 이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네. 그냥 사회성이 내가 좀 결여되어서 이 상담을 받으러 갔다. 네. 이런 식으로 느끼도록 해버리면 머리에 병적인 이 두뇌상의 문제가 아닌 걸로 되는. 사실은 또 지금 정신병적인 문제는 조현병하고 네.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고립되는 히키코모리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히키코모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현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복합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되는 거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놀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이 교도소에 독방에 예를 들어서 1년쯤 가다 놓으면 마음이 연약한 사람의 한 7, 80%는 정신적인 병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독특한 사람 외에는 죄수들은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가야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독방에서 오래 살고 나오면 밖에 나오면 정신적인 병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짧게는 요새 청년들 20, 30대의 뭐 어떤 사회 부적응이나 히키코모리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도 일본처럼 그 40대, 50대 히키코모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럼 도래했고요. 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이게 눈을 제대로 맞추거나 네. 인사를 밝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얼굴을 잘 마주치지 않거나 인사를 해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러고 끝나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네. 이 훈련들이 안 된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군대가 좀 많이 편해졌잖아요. 군대가 많이 예전만 하더라도 예전에 히키코모리는 군대 보내면 네. 100% 네. 고체가 와. 군대 한 번 갔다 오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괜찮게 돼서, 요새는 군대도 뭐 편해져 갖고 사실 못 히키코모리는 고쳐요. 군대에서 또 히키코모리를 갖다가 분류해서 네. 네. 또 별도로 보호를 해줘. 여기 노란 견장 이렇게 딱 네. 차갖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를 군대에 한번 담그고 나면 군대에서 뭐 주워 터지고 맞고 뭐 네. 어울리면서 히키코모리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군대 가서 보면 히키코모리라고 더 이렇게 관심사병이다. 네. 이래서 히키코모리식의 이 별도인 특전을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군대 가서 고칠 계기를 놓쳐버리고 나와서 또 계속 히키코모리 정세가 네. 유지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 조금 이제 해결 방안이라고 할까요?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그 일본 언론에서요, 그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2016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한번 강도 6.5로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이 히키코모리였던 분이 그 지진을 한번 경험하면서 어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방 안에만 있다가는 깔려 죽을까봐 밖으로 돌기 시작한 게 아닐까. 네, 뭐 그것도 뭐 일종의 가족의 소중함이니까
그걸 느끼면서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온 그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큰 일을 한번 겪는다던가 아니면은 힘든 일을 같이 경험해 보는 것도 이 가족분들 중에서 이런 히키코모리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리고 이분 또 여자잖아요. 이 조금 노력이 필요한데 귀찮게 조금 괜찮은 남자들을 그 누나 주변에 좀 깔아놔야 돼요. 깔아놓으면 계속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히키코모리여도 방 안에서 뭐 하겠어요. 뭐 방구나 뿍뿍 끼면서 인터넷이나 하겠죠, 그 누나. 그런데 뭐 잘생긴 형이 주방이나 거실에 있다. 그러면 뭐 방구 뿍뿍 끼면서 그러겠어요. 그리고 마냥 방 안에만 있을 수도 없으니까 결국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은 저 사람 보기 쪽팔리니까 뭐 씻기라도 하고 좀 파우더라도 몇 번 이렇게 두드려 바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조금 그런 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노력들 좀 필요하다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6.25 때 히키코모리가 있었을까? 아, 6.25 때? 그때는 그 꽃 꽂는 바보들이 있지 근데 않았어요? 이제 전쟁으로 미친 사람은 있었겠지만은 네. 6.25 때 히키코모리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아까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에 네. 히키코모리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의 극복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즉 히키코모리 가족을 둔 사람은 이 오피스텔처럼 방이 없는 탁 트인 네. 원룸에 살아야 돼. 스튜디오식으로. 네. 예? 그래서 원룸에서 혼자서 틀어박히지 못하잖아. 그럼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다 이 트인 데서 살게 되면 일단 그렇게 이 갇힌 공간에서 끄집어내는 게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가보는 것도 이렇게 야, 조금 그러니까, 트여 있는 쪽으로 예. 원룸 형식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첫째는 또 돈을 끊어야 돼. 네. 그거는 부모가 독한 마음을 네. 품고 집에 있는 라면도 먹고 나면 안 사고, 예? 밥도 혼자서 밖에서 해결해 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네. 코나를 몰아요. 히키코모리는 정신적인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안 나가는 부분이 체화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고, 네.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으니까 사회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교제를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점점 혼자 있고 싶다라는 부분으로 매몰돼 가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 주변의 관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꺼내서 나오게끔 하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 히키코모리가 될 뻔했죠. 근데 소장님이 불러주셔갖고 기분 좋게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자, 돈 안 주면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하겠죠. 히키코모리 중에. 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네. 뭐가 생기는데, 네. 아니 돈을 안 주면 밖에는 어떻게 나가냐. 네. 그때는 딱 이래야지. 네가 알바라든지 일을 하러 나가면, 네. 제가 볼 때 히키코모리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하기보다는요,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네가 일을 하면 알바로. 네. 그래서 네가 뭐 7,530원을 벌어오면 내가 5,000원을 더 보태주겠다. 그러면 제가 알바해서 받아오는 돈에다가 또 부모가 보태주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럼 돈을 이렇게 좀 쌓아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떤 행태로든 노동을 하면요, 이게 사람이 머리 복잡하고 갇혀 있으면 점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노동을 하면 어찌 되는 줄 알아요? 노동 한번 죽도록 해봤어요? 아니 뭐 조금이라도 경험해봤죠. 나는 노동을 군대 가서 엄청 해봤어. 네. 이 탄약사령부에, 탄약과에, 탄약중대에 배당이 됐는데, 네. 5톤 트럭을 탄약고 앞에 딱 세워요. 5톤 트럭이. 그러면 트럭 한 개가 40kg야. 그걸 2명이서 40kg를 5톤을 이렇게 해야 돼. 그 5톤 트럭을 40kg를 가지고, 그러면 얼마 계산을 언뜻 해봐요. 1톤이면 몇 개 들어가요? 1톤이 1000kg잖아. 네네네. 1000kg면 20개 해봤자 800개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쯤 돼요? 25개지. 네. 5톤이면 25개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125개. 125. 네. 40kg를 125개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쌓아야 돼. 쌓아진 거를 끄집어 내려와가 들고 가서 또 탁탁탁탁 쌓아야 돼. 그걸 한 3대쯤 하고 나면 머릿속에 아무 잡념이 없어져. 예? 늦게 했다고 고참이 한 대 때려. 네. 그럼 맞으면 아픈가도 몰라. 진짜 이
나중에 초월의 경지를 느낀다니까. 노동을 갖다가 그 정도로 한번 해보고 나면 네. 예? 그러다가 잘못 놓치면 발등 찍으면 병신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잘해야 되겠다는 데만 집중을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몸이 이제 이 지친 단계에 극에 달하게 되면 초월을 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무 걱정이 없어져. 그래서 군대에서 옛날에 뭐 했는 줄 알아요? 날이 좀 꼬물꼬물하고 비 좀 오면 이렇게 내무반에 서로 뒹굴다가 뒤로 불러내가 주워 패고 총 쏘고 이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으면 땅 팔아잖아. 네. 예? 쓸 필요도 없는 마당을 그 도로를 빗자루 들고 가서 쓸으라잖아. 다 쓸고 오면 또 저쪽에 쓸으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이 히키코모리 예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게 며칠 습관이 되고 나면 머릿속에 잡념이 일단 다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태우기 시작하면 또 그 돈이 조금씩 쌓여지면 그땐 부모가 좀 적극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히키코모리 대책은요. 일을 안 하면 라면까지 다 꺼내야 돼. 집에. 딱 물만 놔둬야 돼. 주지 마. 그리고 부모가 아예 나가버려야 돼요. 니 혼자 굶어 죽든가 말든가. 집에 먹을 거 전부 소각하면서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먹을 거 다 태우고 갔듯이 네. 딱 물만 놔놓고 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근처 편의점에 가서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나 논리나 이런 걸로 가지고는 히키코모리를 못 이겨요. 근데 이게 이분이 만약에 저도 최근에 좀 직원이 없어요. 지금 혼자 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 면접 보다 보면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굉장히 히키 생활을 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면접을 봐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단 눈빛이 불안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어떤 신뢰감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도 사실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요, 히키코모리 학명을 세상으로 복귀시켜서 생산에 종사하게 하면 네. 그게 엄청난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이 50, 60대에서 히키코모리가 되었을 때는 사회적 폭탄이 됩니다. 일본에서 묻지마 살인, 얼마 전에 보면 히키코모리, 30대 히키코모리가 부모하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도쿄 긴자거리나 이런 데서 갑자기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전부 히키코모리가 견디다 못해서 어느 시한이 넘어가면 폭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히키코모리가 누적되면 나중에 범죄로 연결되거나 미쳐버리는 상황이 갈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정부가요, 히키코모리 눈 맞추기 아르바이트를 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 히키코모리한테는 잘생긴 남자 알바생을 공적으로 제공하고 또 남성 히키코모리한테는 이쁜 여자 알바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1m 앞에서 눈을 딱 마주치고 계속 네. 말을 거는 거야. 네. 그러면 히키코모리는 대부분 이렇게 눈을 회피할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어서 한 일주일쯤 하면 이제 나중에는 눈을 맞출 수 있게 될 거야. 아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 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남혐, 여혐 그래갖고 이 극단적으로 양극단에서 서로를 증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히키코모리 출신이에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남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그러면 해화역 앞에서 집회를 하면 거기 나간 사람이 히키코모리가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집회 현장까지 땡볕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수가 그러니까는 전체가 아니, 잘못하다가 네. 또 히키코모리가 집단적으로 당산동에 몰려와가 네. 지금 우리 사무실을 점거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보면은 비주얼도 그렇고요. 딱 이 집에서 안 나가고 라면 많이 먹고 뭐 그런 분들이 주로 이쁜 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거는 저는 잘 못 봤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끝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민우 씨의 의견으로 존중을 하고. 네.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예방하는 게 엄청난 국가적 이득이 된다 보고 히키코모리 담당 이 국가 네. 부서들을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만들어가 상담부터 그 사람을 취업시키는 것부터 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히키코모리가 되면 일단
자식을 안 놓잖아. 그쵸. 무슨 뭘 봐야 네. 뭐요? 뽕을 뭐라 그러노? 하늘을 봐야 별을 따야죠. 배를 따지나 그러나? 네. 아, 옛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 좌우간 뽕밭에 가야 뽕을 따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히키코모리는 이 뭐라고 할까? 이 저출산과 네.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일본은 너무 부러워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물론 선제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히키코모리가 몇 명인지 조사를 우리는 아마 조사도 안 될 거예요. 한국에 통계도 없어. 네 조사로 가면은 아마 그 어머니들도 싫어하실 것 같아요. 요즘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에도 보면 집에 앉아서 네. 하루 종일 테레비 보는 히키코모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뭐냐 대학을 나와갖고 취업을 했다가 뭐 실패하고는 집에 틀어박혀가 캥거루족으로 집에 사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미국에도.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네. 사회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애들이 노력을 좀 해보다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캥거루족으로 꽉 박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난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할 때 히키코모리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와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그런 어떤 히키코모리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은 나와야 되잖아요. 강제로라도. 그래서 그거를 네. 옛날에 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 이런 부분에서만 위대했던 것 같아요. 아. 삼청 교육대 네. 무슨 착하게 살자 네. 목봉하고 나면 네. 히키코모리가 될래야 될 수가 없지. 그쵸.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 건강법 같은 걸 만들어가 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자들을 통해서 정신 검사를 하겠다. 이런데 그걸 반대하고 지금 난리가 나서 시끄러워요. 어쨌든 일본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따라서 처방이나 사회적 어떤 부분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한국은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 히키코모리 대책이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 히키코모리를 한국에는 뭐라고 해석을 해요? 그는 이 사회적으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젊은이라고 그냥 사회 부적응자. 이렇게 그래서 그 사회 부적응자라는 표현은 좌파는 절대로 안 써요. 네. 좌파는 뭐라고 합니까? 제도적인 피해에 의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이런 사람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네. 백수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좌파는. 제도권에 의한 피해자.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서는 네. 좌파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이 문제에 개입을 안 하면 앞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갈 타이밍을 놓친다고 봅니다. 왜? 결혼 안 하는 젊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들 중에 그 중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많고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낙오가 되어서 결혼할 기회를 그냥 아예 엄두를 안 내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타이어가. 맞습니다.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장가를 간다니까. 요새 괜찮아요. 여성분들 많이 연락 주십시오. 한번 가게도 오시고 요새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혼할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만 해도 네. 그래도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많이 하길 바뀌었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몸은 지금 축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몸이 굉장히 고되잖아요. 네. 그 혼자서 네. 커버해서 하려면 그래도 확 태우고 나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성과가 조금씩 눈에 보이니까 네. 이제는 자신감이 좀 이렇게 쌓이지 않아요? 자신감도 자신감이고 그냥 더 잘 돼야 되겠다. 더 잘 되는 방법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열심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은 같이 좀 앵간하면은 일단은 나와야지 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가요, 가족이요, 히키코모리가 한 명 있으면 네. 어느 순간에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고달프더라도 결단을 한번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게 뭔가 하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싸우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자꾸 미루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서 답이 안 나오는 단계에 가거든요. 네. 이분의 그 누님은 지금 몇 년 됐대요? 4년.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민들을 했고 서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은 네.
근데 거기에서 그분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그때 나오는 반발이라든지 싸움이나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걸 회피하겠죠. 네, 두려우니까는 네. 고민했다가 포기하고 고민 포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게 거죠. 이제 4년이 돼버리니까 이제 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히키코모리의 특성이 뭔가 하면 뻔뻔해지는 거죠. 아니 뻔뻔해 미안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미안함을, 염치를. 뻔뻔해질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보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다양한 종류의 히키코모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활동도 해요? 히키코모리가?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혼자서 네, 하는 그거를 거죠. 히키코모리로 극복하자 그래갖고 혼자 막 뭐 이상한 영상을 찍더라고요. 유튜브에 히키코모리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저런 친구들도 있구나. 하여튼 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아들인데 엄마한테 왜 고기를 안 사왔냐? 왜 자꾸 인터넷을 끊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안에선 안 나가면서 먹을 걸 사와라. 그거를 네. 사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대처를 해갖고는 제가 네. 볼 때 극복이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각자 가족들이 흩어져서 혼자 내버려 두고 아까 먹을 거 끊고 돈 끊고 네. 이렇게 다 가족들이 흩어져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오게 하는 이 4년 5년 되면 히키코모리의 내공이 상당해졌기 때문에 네. 말로 가지고 이렇게 될 문제도 아니다는 거죠. 아니, 저도 솔직하게 고민해보면 한 1년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그런 히키코모리 생활. 아, 이저 전번에 무슨 뭐 고민 아닌 고민인데, 그럼, 그때 무기력해져갖고 굉장히 사람이. 사람이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갖고, 한 1년 생활했는데도, 편의점 도시락이 새벽 2시에 바뀌는구나. 새벽 2시에 가장 신선한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수 있구나. 그래갖고, 새벽 2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쓰레빠를 제일 끌고 편의점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거를 삼선 슬리퍼에 네, 이렇게 그렇죠. 줄 달린 바로 그 모습입니다. 트레이닝 딱 입고. 네. 그래서 새벽 2시에 그 물류차가 온다는 것까지 알게 돼요. 나중 되면. 그러니까 4년이 됐다는 거는 제가 이거를 한 6, 7개월 만에 터득을 했는데 4년 됐다는 건 이런 노하우들이 엄청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는 고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을 몇 시에 들어오는가를 아는 게 아니라 네. 편의점 도시락 들어오는 시간에 받아서 네. 정리를 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히키코모리 극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생각까지는 못 해요. 왜냐면은 또 이렇게 매일 편의점을 가다 보면 편의점 그 사장님이 그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 일명 폐기라고 하죠. 폐기를 몇 개 껴줘요. 히키코모리한테. 네. 또 오라고. 내일 또 오라고. 삼각김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딱 12시 딱 지나갖고 딱 지났어. 그러면은 딱 이제 팔 수는 없으니까는 그걸 같이 껴주는 거죠. 아니 그 이야기를 왜 끝날 때 해? 오늘 시작할 때 했으면 천국에 계신 100만 히키코모리 네. 청춘께서 지금 봐라. 네. 여기 있는 한민우 청년도 1년쯤 정신적 충격이 좀 있어서 네. 이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지만은 6개월입니다. 6, 7개월입니다. 5개월이라고 합시다. 네. 5개월쯤 했지만 오늘날 이렇게 네. 지금 이 방송하러 온 시간에 비워놓은 가게에 손님 네. 올까봐 지금 아까워서 네. 이 방송을 서두는 네. 이 모습을 요즘 이제 장가갈 정도도 됐다라고 자랑하는 네. 이 모습을 보시면요. 네. 이게 이 계기는 자기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변의 가족은 그 계기를 만들도록 충격을 이렇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네.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눈 딱 감고 충격을 줬어요. 이 각자가 끌어가야 하는 게 정말 히키코모리를 방치하는 사람은 네.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마디로 가족을 이렇게 애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 폐기를 포기하세요. 그 폐기 나오는 거 포기하시면은 히키코모리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꾸 먹으면은 건강에도 안 좋아요. 가만 히키코모리는 하나 물어봅시다. 네. 사회 활동을 해도 하루 3끼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때가 많은데 네. 에너지를 많이 해도 히키코모리는 방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보통 몇 끼를 먹어요? 아니요, 몇 끼를 먹는다기보다는요, 그냥 신호가 오면 가는 거죠. 꼭 나 오늘 3끼 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픔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뭐 이러고 대충 인생이나 낭비하다가 뭐 시간이나 낭비하고 인터넷이나 쭉 보다가 신호가 오네? 그러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먹을 게 있나? 뭐 이렇게 찾는 거죠. 두리번. 그래도 돈이 조금 있는
네. 히키코모리였구만. 그쵸. 그쵸. 하여튼 여러분들 그거 자꾸 그 반복이에요, 반복. 또 편의점 요새 최저 시급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 많이 뿔나셨을 텐데 이분들도 한 몫을 해요. 히키코모리 생산을 진짜로. 도시락 그 때문에. 팩이 막 이거 가끔 가다 보면 좋은 것도 나와요. 한 5,000원짜리 닭다리 같은 거 그 유통기한 지났는데 딱 그런 것들 내일 가면 내일은 어떤 폐기가 나올까 막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 생활을 끊기가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제가 6개월 해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아주 짜릿한 네. 이 유혹이 되구나. 이제 뭔가 이 편의점 아저씨랑 공감대가 형성되고 계속 내일은 어떤 폐기가 나올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잘한 욕심을 버려야 정상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황장수 소장님과 저는 이 히키코모리들이 빨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라져서 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권이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보다는요, 청년들로 하여금 네. 그리고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보다는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그러니까 더 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편의점 사장님 같은 거예요. 자꾸 폐기를 주는 거예요. 내일 또 나와라, 내일 또 나와라.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진짜로. 넓게 보면. 자, 이 폐기물이 없어지는 네. 그 순간까지 네. 여러분들 주변에 히키코모리가 있으면 사랑으로 밖으로 끄집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소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